네, 2021년 9월 7일 이정훈입니다. 고발 사주 사건으로 본 야권의 대통령 선거 행태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고발 사주에 말려드는 여당, 이게 오늘의 제목이고요. 유권자들이 정권 교체를 바라지만 야권이 시원찮으면 현상 유지로 갈 수 있다. 이걸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힘당 소속으로 광주에서 출마했던 주동식 씨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당선될 가능성도 없는데 출마했던 분이죠. 그분이 상당히 의미 있는 칼럼을 썼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이건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난 8월 3일부터 5일 사이 한국갤럽이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이재명 씨가 윤석열 씨를 앞섰다. 25대 19로 앞섰다. 뭐 그런 게 한 번 있었죠. KSOI가 조사한 8월 6일부터 7일 사이 조사에서도 이재명 씨가 0.1% 앞섰다. 이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 유권자들은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자는 쪽에서 아니다. 정권 교체할 준비가 안 됐다. 그냥 현상 유지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그대로 집권하게 하자. 이쪽으로 회귀하는 것 같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는 윤석열 씨에 대한 지지가 높았죠. 그 지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윤석열한테 쏟아지는 지지는 본래 윤석열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윤석열에게 찾아온 것이다. 지금 잠시 윤석열 주변에 머무르고 있지만 언젠가는 떠나갈 그럴 표심이다. 윤석열이 고유의 매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필요성 때문에 윤석열한테 찾아온 거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사라지면 떠나는 그런 표심이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이 본인이 힘이 있으면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을 하죠. 빛을 내죠.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은 저쪽에서 오는 태양빛을 달처럼 반사해 주면서 발광체의 힘을 위장하죠. 반사체다. 윤석열은 스스로의 힘으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윤석열의 두각은 자신의 고유한 정치적 가치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사실 윤석열 씨가 정치인으로서 또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겠다는 지도자로서 뭔가 비전을 보여준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국민들이 좋아한 거는 어떤 열망이 반사로 돌아온 것이 그의 능력 때문은 아니다. 그 열망이 뭐였느냐? 조국 씨 사건을 놓고 문재인 정권하고 각을 세웠다. 그 다음에 추미애 씨가 막장 드라마라고 할 정도로 상식 이하로 행동을 했는데 거기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서 정치적 중량감을 윤석열 씨는 갖고 있는 걸로 보이게 했다. 그러나 그가 어떤 미래 비전을 보여준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주동식 씨는 총선은 과거에 대한 평가, 심판이지만은 대선은 다르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은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놓고 이 당과 저 당의 생각이 다르죠. 그러면 대결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구도를 통해서 시대적 과제가 딱 드러나는 그런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대적 과정. 자, 민주당은 그 다음에 이제 국힘당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둘이 서로 다른 걸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느 쪽이 더 옳은지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적 과제가 이거다. 51대 49라고 할지언정 선택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대선의 대립구도는 기본적으로 미래로 가기 위한 것이다. 지난번에 어떤 다큐멘터리 9.11 테러에 대한 걸 보다 보니까 9.11 테러 이후에 아들 부시 대통령이 연방정부를 하나 만들죠. 국토안보부를 처음 만듭니다. 그때 한 국회의원을 연방정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데 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는 비행기를 조립해 가면서 조정을 해야 되는 처지였다. 쉽게 말하면 그는 국토안보부라고 하는 군을 제외한 CIA를 제외한 FBI를 제외한 모든 정보기관 수사기관을 모아서 미국의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를 만드는데 처음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제일 좋은지 모릅니다. 그걸 만들면서 바로 새로운 테러가 들어온 걸 막아야 되니까 운영해야 되는. 비행기를 만들 때는 다 조립을 하고 난 다음에 수없이 시험 비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롭게 타야 되는데 그런 비행기를 조립하면서 그냥 날라야 됐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막 국가를, 정부를 만들어갈 때는 어떻게 만들겠다는 비전을 갖고 머릿속에 개념을 갖고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을 때. 바로 대통령 선거가 바로 그런 비전을 갖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헌실적으로 해야지 이미 만들어진 국가에 들어가서 내가 다스리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는 미래지향적이라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정치의식이나 경륜, 내공, 콘텐츠 다 있죠. 예, 서울대학교 나왔고 뭐 경력도 화려하고 영어도 잘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 거를 갖고 사람들을 평가를 하지 않는다. 미래 비전은 그게 아니다. 저 사람이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영어를 잘하고 무슨 박사학위가 있고 뭐 세상을 다 꿰뚫어보고 아는 척 얘기해도 그걸로 뽑지 않는다. 유권자들은 그건 너 똑똑해. 시험 보면 네가 1등이겠지. 옛날에 뭐 이율곡이 9번 시험 보면 9번 다 장원, 구제장원이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왕이 못 됩니다. 그냥 AI 정도가 되겠죠. 굉장히 유능한 AI 정도는 될 수 있지만 리더는 다릅니다. 그 리더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미래를 만드는 사람은 자기가 부숴야 할 세력이 있으면 거기가 전선을 만듭니다. 그 전선을 보면서 이 국민들은 똑똑한 사람들만큼 머리는 좋지 않아요. 근데 저렇게 만들고 저렇게 하는 것이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드는 거구나 하고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집단 무의식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유권자들의 집단지성이 가리키는 시대정신의 표출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요거를 잡아내고 그걸 타고 가야 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 아젠다를 먼저 세우고 정치 아젠다에서 내가 만들려고 하는 미래가 이거다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의 공약이라고 하는 정책 콘텐츠를 집어넣어야지. 정책 콘텐츠가 매우 좋은데 내가 무슨 나라를 만들겠다 개념이 없으면 그거는 진다는 얘기예요. 100% 확률로 정책 아젠다, 공약 나열하는 것들은 정치 아젠다, 어떤 국가를 만들겠다는 그 큰 비전 앞에 패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젠다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부숴야 할 현실이 있으니까 거기가 대립전선을 세우죠. 그래서 그는 전선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정치 구도를 만드는 거죠. 정치 어젠다가 정치적 대립전선을 형성하는 중심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하나의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거를 별로 개념 신경 쓰지 않고 거대한 시대 정신을 타고 정치적 이슈를 던진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주동식 씨가 제시하는 정치 아젠다는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 이 헌법 체제가 87년도 임기 5년 단임제로 한 87년 체제잖아요. 30년 몇 년이죠? 한 30년, 40년 가까이 지금 흘러왔는데 이 87년 체제를 깨야 되는 거다. 포스트 87 그걸 제시하라고요. 87년 체제 이후 어떤 체제를 만들겠다. 미국의 국토안보부가 장관이 국토안보를 막 만들어 갑니다. FBI와 CIA를 제외한 정보기관 수사기관 모아서 미국의 치안을 어떻게 할지를 본인이 막 만들어가는 오다만 받았지 뭐 어떻게 만들지 본인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만들어가면서 운영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요 패턴대로 다음 장관들은 하니까 쉬운 거죠. 그걸 하는 겁니다. 이 주동식 칼럼이 상당히 저는 흥미롭게 봤습니다. 하여간 주동식 씨는 대선은 심판이 아니다. 문재인 심판하는 게 아니다. 그 이상이다. 시대적 과제가 발현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유권자들은 집단, 그분들은 절대 대선의 후보들보다 머리는 안 좋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집단 무의식적으로 대선의 대립구도를 만드는데 그게 어떤 구도를 만드는 것이 유권자한테 더 도움이 되는지를 알고 그걸 택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어떤 미래를 원하는지를 알아차리고 그게 시대 정신이니까 거기에 맞는 정치 아젠다를 만들어라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젠다를 만들면은 무엇을 부숴야 될지를 그리고 그 대상하고 전선을 만들어라. 거기서 승부가 갈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책 아젠다를 내놔라. 정책 콘텐츠를 내놔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국힘당에 뭐 몇 명의 많은 후보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재명을 대표로 한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권력 계승이잖아요. 문재인에서 그대로 현상 유지로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전선이 만들어져 있죠. 그거를 깰 수 있는 새로운 전선을 만들어내는 걸 제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하나 당권으로 깨는 건 있어도 아니면 뭐 그냥 티격태격 싸우는 것만 보입니다. 정치 아젠다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동식 씨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하나 봐주십시오. 조선일보에서 퇴소한 최보식 기자가 운영하는
최보식의 언론에 나왔던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인터뷰입니다. 이 정치를 보는 분들이, 큰 정치를 보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씩은 만나서 도움을 듣는데, 이 김병준 씨가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이재명 씨가 여권에서 독주하고 있죠. 근데 이재명 씨도 지금 잘못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적어도 서울대학교에서 환경미화원 하시던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개입하고 한 거는 이재명의 큰 실수입니다. 근데도 서울대학교가 꼼짝 못하고 넘어갔어요. 야, 내 서울대 교수들이 처음에 막 한 교수가 코스프레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아, 대단하다 그랬는데 결국 그 교수도 더 이상 못 나가고 오세정 총장도 결국은 민노총에 뭐 사과하는 걸 보면서 참 약하구나 이렇게 봤는데, 지식인들의 한계구나 이렇게 봤었는데, 이 김병주 씨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검은 옷을 입고 밤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음식이나 뭐가 옷에 떨어져도 표가 안 난다. 근데 반대로 야권의 후보들은 하얀 옷을 입고 대낮에 다니니까 뭐가 하나 떨어지면 바로 티가 난다. 이런 상황이란 걸 인식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다. 야권에서는 이것을 걱정하는 이가 없어 문제다. 지금 그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을 운운하는데, 문재인 정권 심판하자 그러는데, 지금 9월이죠. 10월, 11월만 되면 문재인 정권 심판하자는 이슈도 안 됩니다. 새로운 미래 문제가 나올 겁니다.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지를 제시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국힘당 후보들은 미래 비전은 없고 어떤 국가를 만들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딱 지적을 하나요. 자, 그런 관점에서 고발사주 사건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국힘당은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서 덫에 걸렸습니다. 그럼 이 싸움을 처음에 제가 정리를 할 때 이게 검찰 공작이냐 여권 공작이냐. 여권 공작이면 싸움터를 절로 밀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지금 이 국힘당 사람들은 이 싸움터를 자기네 쪽으로 갖고 와버렸어요. 자, 우선은 김웅 씨한테, 지금 김웅 의원한테 모든 눈이 쏠려 있습니다. 뉴스버스가 처음 보도한 게 9월 2일인데 그날 김웅 씨는 당시 의원실에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 그랬는데, 바로 그날 이준석 대표는 법률자문위원회에 문제의 문건이 접수된 바도 없고 회의에서 거론된 적도 없다고 딱 부정했습니다. 그럼 김웅이마저 이준석이 마저 이렇게 쏠리게 되죠. 그리고 9월 6일 날 뉴스버스가 2차 보도를 했는데, 그날은 김웅 씨가 오래된 일이다, 기억이 없다, 1년 전 일이라서 기억이 없다 그랬습니다. 문제가 난 고발장을 실제로 받았는지, 누구에게 받았는지, 자기가 받았는지, 누구한테 받았는지, 전달받았다면 이를 당에 전달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 텔레그램에 있던 걸 다 지웠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뭐라 그랬더라? 6개월 전에 핸드폰을 교체한다 그랬죠. 교체할 정도로 치밀한 사람인데 기억 못할까요? 근데 그날 장제원 의원은 뉴스버스의 보도가 있던 9월 2일 바로 전날인 9월 1일 뉴스버스 기자하고 김용 의원이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합니다. 거기에 따르면 뉴스버스 기자가 윤석열 총장의 요청을 받고 고발장을 전달했는가 하고 했더니 김웅 씨는 윤석열 총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답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고발장이죠. 그건 내가 만들었다 그랬고, 검찰 쪽에서 제가 받은 건 아니다. 법리적으로 만든지 손준성 검사에게 한번 물어봤을 수는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다 다릅니다. 이러한 그가 9월 7일 몇 개 언론 인터뷰에서는 정말 기억이 안 나지만 고발장 등을 전달받는 것이 다 사실일 수는 있다. 그리고 나서는 이번 의혹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또 제기합니다. 그리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는 4월 3일은 물론이고 8일 날 진행된 최강욱 의원 고발장 작성에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여간 김웅 씨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요, 4월 3일 그 텔레그램으로 보냈던 고발장은 윤석열과 전혀 상관이 없고 자신은 작성하지 않았다,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4월 8일 날 최강욱 씨에 대한 고발장은 김웅 씨가 이렇게 써야 한다라고 메모하듯이 이렇게 뭐 몇 개 적어준 건 있지만 이 고발장 자체는 본인이 만들지 않았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이 막 정리되기 힘드니까 지금 이 양반이 유승민 캠프의 대변인이죠. 김웅 씨가 만약에 이걸 했다면 유승민 의원은 굉장히 곤란이죠. 유승민 씨는. 그래서 유승민 씨도 김웅 의원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김웅 씨는 이 방송에 나가는 날이겠네요. 8일 날. 오늘은 전 아직 7일입니다. 기자회견 통해서 밝히겠다 그랬으니까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 고발 사주 사건의 싸움터는 국힘당이 됩니다. 김용 의원이 모든 시선을 잡아놓고 있으니 국힘당은 이 문제가 풀릴 때까지는 돈자 돼버리죠. 근데 요렇게 된 사이에 홍준표가 윤석열을 앞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이게 또 새로운 흥미롭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 이게 뭐지? 하고 보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냐? 지금 작은 싸움에 걸려갖고 꼼짝 못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큰 미래 비전을 던지는 야권의 후보는 없다.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뉴스버스가 보도한 사건, 저는 이 사건 직접 취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데스크를 보거나 이런 사건이 왔을 때 취재하는 ABC가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발장 문제는 날카롭게 보면 보입니다. 우선 그 고발장은 4월 3일 보낸 것만 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4월 3일 3번 텔레그램으로 손준성 보냄 찍힌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건 오전 10시 12분, 두 번째 건 오후 1시 47분, 세 번째 건 오후 4시 19분에 각각 전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최보식 기자가 상당히 날카로운 기자입니다. 이 양반이 옛날에 살인사건을 취재해갖고는 의혹은 없다, 범인은 누구 딱 찍은 적이 있어요. 옛날 정일권 씨과 관련된 유명한 여자 사건인데 범인은 오빠 딱 찍습니다. 상당히 배심 있는 기자고 취재 잘합니다. 이 최보식 기자가 4월 19일 오후 4시 19분 보낸 고발장을 분석을 하는데, 바로 그날 4월 3일 최강욱 씨는 전북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보도는 그날 오전 11시 30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자회견 내용이 이 고발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4시 19분에 보낸. 유시민 씨는 그날 오전 7시 5분부터 8시 30분 사이에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발언도 이날 만들어서 오후 4시 19분에 보낸 고발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3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도 이 고발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일어난 뉴스를 넣어서 고발장을 만들어서 그날로 윤석열한테 승인을 받고 윤석열 지시로 손준성 검사가 김웅 후보한테 보내는 게 가능하냐라고 질문합니다. 이거는 본인이 뭐 상식으로 보는 거잖아요. 저도 사건을 볼 때 되게 이렇게 봅니다. 이런 걸 데스크들이 잘 봐줘야 돼요. 이게 가능하냐? 이런 거 되게 찌라시 만들 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두 번째, 그리고 고발장을 보낸다면은 문서 자체로 보내야지. 그래야 그걸 출력을 해서 뭘 쓸 수 있죠. 사진 찍어서 보내면 사진 찍은 걸 갖다가 출력하게 되면 깨져버립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더러운 공작이다. 역시 최보식다운 딱 결론을 냅니다. 좋습니다. 제가 보는 걸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씨, 옛날에 박근혜와 최순실을 경제 공동체로 묶어서 기소를 했죠. 상당히 문제 있는 기소죠. 그걸 대법이 인정해서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인과응보로 본인이 당하고 있습니다. 자업자득이죠. 이진동 씨가 뉴스버스에서 윤석열과 손준성은 검찰 공동체이니까 둘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인다라고 예단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예로서 과거 박근혜와 최순실을 공동체로 묶지 않았느냐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이진동 씨가 있는 뉴스버스는 손준성 검사가 했던 수사 정보 정책관을 삼성그룹의 미래 전략실에 비교합니다. 삼성이란 그룹은 이건희 회장이 거의 뭐 종신까지 끌고 나가다가 지금은 이재용 씨가 하지만 아마 거의 종신까지 갈 겁니다. 정신줄을 놓지 않으면 거의 합니다. 기업들의 원하는 종신토록 합니다. 그런 데에서 있는 미래 전략실이라면 온화의 신복이 되죠. 근데 검찰총장은 2년짜리입니다. 대통령처럼 5년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수사정보정책관이 그렇게 신복처럼 움직일 수 있을까요?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닐 텐데. 물론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신복이라는 증명을 해줘야 돼요. 이건 기사의 ABC 중에 A가 빠진 겁니다. 두 번째, 윤석열하고 손준성이 한 통속이니까 김웅에게 보내게 했다라고 하는 것도 예단입니다. 이거는 기사의 ABC에서 B가 빠진 겁니다. 손준성이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보냈다는 걸 기사 속에 증명하고 썼었어야 돼요. 그게 없이 이럴 것이다라고 하면 그건 소설입니다. 저는 이런 기사 오게 되면
기사 안 실어줍니다. 상당히 기자하고 싸우지만 그건 너 얘도 아니고 증명을 해라. 하다못해 손준성을 말을 듣던 윤석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써라. 근데 여기서 기사에 보게 되면 뉴스버스에서는 윤석열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 4번이나 했는데 안 받더라. 그래서 지시를 했다고 보면 그건 큰 잘못이죠. 이렇게 기사를 쓰면 이건 소설이 됩니다. 이런 기사인데 이 기사를 갖고 여당은 이진동 주장을 뉴스버스 주장을 사실로 하고 윤석열이 국회에 나와야 된다는 요구를 합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여당이 이슈를 선점하는 거예요. 여당의 전략, 이진동의 전략은 뉴스버스의 전략은 킥 앤드 러쉬. 그냥 킷 앤드 런처럼 와 몰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딱딱 맞으면 점수를 얻을 수 있지만 실패하면 와르르 수비가 무너지는 전략이 되죠. 지금 여권에서는 우리나라 언론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연로한 명예교수를 변호사가 GSGG라고 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비판이 있지만 큰 비판이 없어요. 만약에 야권의 후보가 나이 많은 분을 GSGG라고 그랬으면 대한민국 언론 벌떼같이 떠들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제대로 안 가고 있어요.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비판하고 넘어가지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 갖고 일일이 시비 걸 필요 없이 국민들이 집단 무의식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걸 믿고 가야 됩니다. 이런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준표가 윤석열을 앞서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국힘당은 이제 뭐가 흔들리면서 또 그 전에 역선택을 할 거냐 말 거냐 다툼도 있었고 이게 뭔가 돈자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홍준표 씨가 이재명을 앞섰다는 보도까지 나오니까 이건 뭐지 하는 겁니다. 역선택이 진짜 작동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힘들어지는 거죠. 오리무중이 되는 거죠. 명락대전에서는 이재명 씨가 지금 과반수 싹쓸이를 하면서 결선 없이 아마 후보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씨는 견디지 못하고 어느 선에서 사퇴를 하면서 이재명 지지를 선언할 수도 있죠. 원팀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이재명 씨는 계속 검은 옷을 입고 밤에 다니는 사람처럼 질주를 할 겁니다. 결국은 이것이 정권 교체가 아닌 정권 유지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윤홍대전은 흥행을 일으킬 수 있어요. 윤과 홍이 엎치락뒤치락하면. 근데 이게 심해지면 공멸을 갑니다. 미래 비전 없이 싸움만으로 가게 되면 아유 꼴보기 싫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흥행이 되려면 윤과 홍이 어떤 국가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던져야 됩니다. 윤은 없어요. 홍도 없어요. 홍준표 씨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어요. 뜻밖에도 지난 대선 때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홍을 싫어하는데 이번에 20대 30대가 좋아하더라고요. 특이한 현상입니다. 근데 쭉 지켜보면은 홍 의원이 던지는 거 보게 되면은 모병제를 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건 포퓰리즘으로 봅니다. 모병제? 왜 포퓰리즘인지 아십니까? 자, 모병제로 갈 사람들은 부사관도 아닌 병으로 갈 젊은이들입니다. 그럼 병으로 간다면 병사로 가는데 이 친구들한테 봉급을 부사관보다 많이 줄 수는 없죠. 그죠? 그리고 이 취업이 완전한 취업도 아니고 모병으로 간 사람은 길게 한다고 해서 3년 잡을 겁니다. 미군이 3년이니까. 지금 우리는 2년도 안 되니까 2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모병제 부사관보다 좋고 한 2년 3년밖에 안 되는 그 직업을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몰릴까요? 안 몰립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홍준표 선생은 안보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근데 저런 발상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거죠. 이게 포퓰리즘적입니다. 국가 비전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미 냉전 이후 모병제로 갔던 나라들이 유럽에 많아요. 프랑스도 모병제로 갔습니다. 영국도 다 갔는데 프랑스가 지금 다시 징병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모병제로 갔던 노르웨이하고 스웨덴은 핀란드까지도 다시 징병제로 바꿨습니다. 왜? 군대도 유지가 안 되고 국민도 오히려 더 쇠퇴하기 때문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을 하게 되면 경제가 잘 될 줄 알았지만 안 되는 거랑 같은 건데 그와 같은 주장을 홍준표 씨가 던지고 있는 겁니다. 보수라고 하면서. 지금 무야홍, 무조건 야당은 홍준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무야홍이 아니라 왜 홍이라는 그게 나와야죠. 저는 홍준표 의원하고 옛날에도 인연이 있긴 하지만 나를 감동시킬 만큼 국가 비전을 던졌으면 좋겠는데 저는 아직 발견 못해요. 윤도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저 모양 저 꼴이란 겁니다. 홍준표가 앞서가려면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감각적인 걸 던져놨고 역선택 소지가 있어 보이니까
아, 이러면 정권 교체 못한다. 적어도 이정훈의 판단입니다. 지난 출마 선언 미래 비전이라고 해서 윤석열 씨가 한 거를 뭐 영어로 번역해서 뿌리기도 하던데 그게 국가 비전입니까? 평범한 조금 잘 쓴 레포트 수준이지. 적어도 87년 체제를 부수고 대한민국 이끌겠다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면 김정은 하야 요구 정도는 들어가야죠. 너 그따위로 하지 말고 북한 3천만 동포는 내가 잘 살게 할 테니까 너는 나한테 귀순해. 이 정도 큰 통이 들어가야 되죠. 대한민국이 받고 있는 위기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렇게 나가야죠. 주동식 씨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7 체제를 깨라는 게 그런 뭐 방향은 다르겠지만 그렇게 크게 놀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저는 뭐 국민들을 개돼지다 아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유권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우습게 보는 짐승들도요. 무리를 지을 때는 가장 우수한 사람을 리더로 뽑아냅니다. 짐승을 뽑아냅니다. 집단 무의식, 이 진화 속에서 그 무리가 지나오는 과정에 자기도 모르게 갖게 된 집단 의식이 그걸 만듭니다. 이승만과 박정희라는 사람은 상당히 불편한 사람입니다. 불편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때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거는 국민들을 못 살게 하는 면이 있어요. 북치통일하자, 뭐 아침 종이 울렸다, 청소해라, 일하라 막. 돈 버는 건 좋지만 얼마나 괴로워요. 지금처럼 국민재산금 25만 원 탁탁 나눠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도 이승만 박정희를 리더로 뽑고 그 사람들이 한 10년 이상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는 국민들이 굉장히 어리석은 개돼지 같지만 집단 무의식 속에 아 이게 필요하다는 알기 때문에 뽑히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걸 보고 야권 사람들은 움직여야 돼요. 지금 이재명 씨는 이미 본인이 이재명 씨는 질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야권이 문제입니다. 추윤 배틀이 벌어졌을 때 매번 승리한 거는 마지막에 이제 뭐 가처분에서는 추미애 씨가 지긴 했지만 그 전까지 추미애 씨가 거의 자기 마음대로 계급장 노타가 마음대로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추미애라는 사람은 잊혀진 존재입니다. 윤석열은 대권 후보로 떠올랐고 그게 뭡니까? 권력이 없는 유권자들이 승리했다, 매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추미애를 보면서 묵묵히 보면서 윤석열이가 더 낫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거든요. 바로 그게 집단 무의식이고 집단 지성입니다. 국민들이 개돼지 같지만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자, 지금 본선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추미애하고 윤석열이 싸우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다른 더 업그레이드된 한국 시합이 아닌 세계 타이틀 매치의 큰 시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거기는 비전이, 국가 비전이 나와야죠. 케네디가 대통령 됐을 때 이런 연설을 했죠.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만든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국가는 국민을 위해 주권자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케네디 연설이 이거 아닙니까? 국가는 국민인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달라. 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공포에 타협하지 않는다. 나는 공포에 굴하지 않는다. 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쿠바 미사일 위기 때 3차 대전 딱 각오하고 밀어붙여서 소련의 핵미사일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씨 인기가 바로 백운 계곡에 있는 계곡을 청소하고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윤하고 홍이 이런 거 보여주고 있나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에이, 그렇다면 차라리 이재명이 낫지. 이런 식으로 현상 유지로 가는 겁니다. 이진동 씨의 뉴스버스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취재의 ABC를 어겼습니다. 팩트만 거론하면 되는데 자기 의견을 많이 넣었습니다. 기사니까 쓰다 보면 자기 의견이 들어갈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윤석열의 지지로 손준석 씨가 김웅한테 보냈다. 이것은 상당히 예단이죠. 그리고 팩트만 보도하면 되면 되지 다른 사람 동원하면 안 됩니다. 6월 2일 첫 보도가 있던 날 최강욱 씨 등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강하게 했어요. 서로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뭐 최강욱, 김의겸, 이진동 관계는 제가 며칠 전에 얘기를 했었고요. 기자는 기사로 이야기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이해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하면 됩니다. 다른 거 동원할 필요 없어요. 기자는 드라이하게 가야 돼요. 기자는 기자다워야 돼요. 기자 안 하고 나가려면 나가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본인이 기자라고 주장하고 뉴스버스에 뭐게 되면 제가 좋아하는 탐사보도를 하겠다고 해놨는데 탐사보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자신이 보도가 옳다고 믿어도
관련 정치인들은, 특히 정치인들은 동원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알아서 떠들거나 그렇다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하더라도 뒤에 동원해야지. 그리고 팩트에 대한 해석은 독자한테 맡겨야지. 그것까지 본인이 이거 하고 떠집어주면요, 그게 정답일지라도 팩트로 설명을 풀어줘야 되지. 이건 아닙니다. 뉴스버스라는 게 뉴스 플러스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이죠. 그래서 뉴스버스라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뉴스는 가상세계의 것이 아니거든요. 가짜뉴스는 자기 주장을 과도하게 집어넣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진동 기자, 한때 날렸던 기자니까 팩트로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침없이 달려가는 이재명 씨. 근데 이분도 분명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언론도 참 비겁한데, 무료변론 받았다라는 거는 이건 명백한 뇌물입니다. 그러나 워낙 앞서가니까 이낙연 씨는 아마 사퇴하면서 이재명 지지하면서 이걸 묻으려고 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그래, 무료변론이 중요해, 저런 힘이 중요해, 이렇게 더 중요하게 되면은 권력 교체가 아닌 권력 유지로 갑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했던 것은 인민민주주의 요소가 너무 강했어요. 한국의 생명, 탄력을 묶어갔단 말이다. 그거를 막아야 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고, 윤석열과 홍준표도 나섰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큰 그림은 더 내놓지 않고 고발사주에 덫에 걸리고 포퓰리즘 요소로만 던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집단 무의식을 믿고 큰 싸움을 못 벌이고 있어요. 국민들을 좀 우습게 보는 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그릇이 작은 거죠. 윤석열 씨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이 고발사주 문제는 뉴스버스가 제대로 보도한 거냐, 그쪽으로 밀어버려야죠. 기문을 넣어서 했는데 기문까지 다 집어넣어서 제대로 보도한 거야, 가짜뉴스야, 이렇게 가야 되죠. 그리고 홍준표 씨도 큰 그림 던지고 윤도 던지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개돼지 같지만, 개돼지도 가장 우수한 리더를 뽑아낼 줄 압니다. 그 본능이 작동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세상으로 갈 수 있죠. 이거를 하지 못하면 이 고발사주 덫에 걸려서 정권 교체는커녕 현상 유지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제 딴에 제 능력으로 한번 지금 정치를 분석해 봤습니다. 좀 일방적이라고 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제가 이진동 기자의 취재에 대해서 비판을 했으니까 저 역시 비판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인정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족한 의견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